그러면은 상편에 이어서 상편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주목한 이유 3가지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시장평가 및 최근 주가 동향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어서 하편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여건과 매수 매도 전략, 그리고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마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큰 작은 3번째 투자 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큰 2번째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수준과 투자 전략 파트에서 작은 3번째로 투자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는 자본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도 하락되고 있고, 지금 집값도 하락되고 있고, 주식도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 연방중앙은행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걸로 이렇게 우려가 커지고 있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9월 21일 미국 시간입니다. 9월 21일 그 FOMC 회의를 하는데,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각 총재 애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서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때 얼마까지 올릴지가 문제인데, 만약에 빅스텝으로 해서 0.5% 포인트만 인상하면은 미국 주가가 지금 2.25 내지 2.5%인데 여기 2.75에서 3%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서 0.75% 포인트를 인상하면은 3%에서 3.25%로 올라가죠. 그럼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지난번에 올려갖고 빅스텝 0.5% 올리는 바람에 지금 2.5%로 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미국 금리하고 역전이 돼갖고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의 애국 자본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예상이 자꾸 나오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달러 환율이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 9월 2일자는 1363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10년 내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1,400원도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옛날 IMF 때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달러가 이렇게 초강세를 보이니까 그 옆에 오른쪽에 한미 기준금리 변동치를 잘 나타내주는 표를 제가 사진으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나왔죠. 9월달 들어서.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8월달에 조금 베어마켓 랠리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연방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지속하면 우리나라 자산시장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다 그렇죠. 옛날 문재인 정권 때 집값 올리려고 세법을 20몇 번씩 고쳐도 못 잡던 게 집값 잡으려고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금리 올라가면 집값은 아주 그냥 꼼짝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9월 2일자 종가 코스피는 2409, 2400 간신히 턱걸이했네요. 그래서 0.26%가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은 785.88 해갖고 800선에서 한참 밀려났네요. 0.3%가 떨어졌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코스피 변동폭을 자꾸 상단 밴드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 보면은 신한금융은 하단은 2350에서 상단은 2600 이렇게 잡고 있고, 키움증권은 조금 더 낙관적으로 봐서 2380에서 2680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들은 매수 구간은 2350에서 2400대.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날 2409니까 매수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와 있다고 보면 맞겠죠.
그리고 매도 구간은 한 2,550 넘어가면은 이제 매도하기 시작했고 2,600 되면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매도 구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사고 팔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투자 전략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땐 역발상 투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량주를 저가로 사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고요. 금리나 환율 상승으로 손해를 볼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고, 또 경기 변동을 덜 타는 기업, 경기 변동에 무관한 그런 우량주를 선별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뭐 경기 변동을 안 타는 거는 또 금리 인상이 좋은 거는 대부 업체죠. 리드코프 이런 데도 해당이 됐고, 은행 같은 데도 해당이 됐죠. 은행도 예대 마진이 커지고, 예금금리 4%짜리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예대 마진도 커지고 그런 데라든지 그런 데가 좋고,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 손해보는 기업. 대표적인 데가 예와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죠. 그래 대한항공 이런 데 엄청 손해보죠. 환율 많이 올라가면은. 그리고 환전, 근데 예와 부채 많은 기업 이런 데 손해보죠. 그런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성이 높고, 안전성이 높으려면 뭐가 될까요? 현금 보유를 많이 한,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 이런 데가 안전성이 높겠죠. 위험할 땐 현금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재무 비율,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을 찾는 게 좋죠. 수익성을 갖춘 그런 우량 기업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 아주 지금이 그런 기회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접근하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재무 상태가 좋은 건 아니지만 원전이라는 아주 대형 호재가 있고, 원전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매도 전략은 2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매수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보면 17,000원대까지 17,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 사면은 사는 구간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매도 전략은 단기적으로 한 21,000원 넘어가면 한 10% 조금 넘게 먹으면은 일부 매도하고, 또 2차적은 25,000원 정도 가면 일부 매도하고, 그래 얘는 2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놔도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전 관련주라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친원전 추세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렇게 그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값이 중요해지는데, 그러려면은 저렴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참고 자료로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 기업이다. 원전 주기기 설계 제작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에 생긴 거는 1962년 9월, 굉장히 오래됐네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60년 됐나요? 오래된 기업이죠. 그리고 그때 현대 양형으로 설립이 됐는데 1980년에 한국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해서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정책 때문에 한국중공업으로 됐다가 2001년 3월에 두산이 인수했어요. 두산그룹이. 그래갖고 두산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꿨고 2022년 3월 금년 3월에 두산에너빌리티로 상호를 변경했죠. 회사 이름을 변경했죠. 오늘에 이르고 있고, 얘 보면은 뭐를 하는지 가압기도 만들고 원자로 내부 구조물 이런 것도 만들고 전기발생기도 만들고, 또 SMR 건설 예상도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원자로 냉각제 펌프, 하여튼 가스 터빈 이런 것도 만드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상태가 코스피
29인가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상장 주식이 6억 3,230만 8천주. 엄청나게 많죠, 주식이. 그리고 시가총액이 12조 1917억. 거의 12조 한 2천억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무지무지하게 큰 회사네요. 그리고 회사 소재는 경남 창원 성산에 있고 대표이사는 박지원 회장, 그리고 종업원은 5,600명. 엄청 큰 회사네요. 5,600명. 그리고 사업 내용은 모든 종류의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 원자력, 풍력, 수력, 화력 이렇게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산그룹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성을 볼까요? 2020년에는 오히려 2020년에는 플러스 40%였고요. 21년에는 2020년 대비 23%가 성장되면서 2021년 작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했네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11조 2,836억이고 영업이익이 8,779억이 나서 영업이익률이 7.8%네요. 그리고 2020년에는 매출이 9조 1,715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45억이라서 영업 적자였네요. 근데 이제 2021년과 금년 2022년 1분기, 2분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2021년에는 그 매출 2조 3,671억 대비 금년 1분기에는 3조 713억이라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30%가 성장이 됐어요. 매출이. 그리고 수익성도 영업이익률이 6.3%였고 2분기에는 작년 2분기에는 매출이 2조 3,822억인데 금년 2분기에는 3조 8,347억이래 갖고 매출이 61% 훨씬 더 껑충 뛰었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8.6%까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또 급격하게 좋아졌네요. 이런 걸 생각하면 특히 영업이익 면에서 월등히 좋아졌네요. 이런 걸 생각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적 안전성을 보면 부채 비율이 130%, 부채 비율이 좀 높죠. 그리고 당좌 비율이 65%, 이것도 기준치 미달이고요. 100%가 넘어야 되는데 100%가 안 됐네요. 유보율도 105%밖에 안 됐네요. 이것도 500% 넘어야 되는데 하여튼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안전한 기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아주 혹한기를 지내가서 그때 거의 다 죽다 살아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고 단단해지듯이 얘도 그 혹한기 무서운 시련기를 극복했으니까 이제 더욱더 우기를 승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세 번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설계 제작하는 기업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이죠. 두 번째, 모든 종류의 발전소 설계가 가능하다. 뭐 수력이면 수력, 화력, 풍력, 원자력 다 가능하죠. 그리고 요번에 그 주두산 그룹 차원에서 유동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블록딜 매각하는 바람에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한 10%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록딜 매도한 게 기업의 가치에는 손상이 없거든요. 기업의 본질 가치에는 주가만 일시적으로 하락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라고 했죠. 여기서 자기 책임은 무슨 의미냐면 투자해서 수익이 나도 그 누가 안 뺏어가요. 내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고 손해가 나도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한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참고 자료고
어디까지나 최종 판단과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해놓으면 더 좋고요. 특히 좋은 댓글 달면은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데도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태풍이 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태풍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